엄청 좋았다는 얘기를 예, 회의다 거기? 확인. 확인. 다른 분이 페이스북에서 이 책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정현우 씨가 한 번 더 추천해가지고 저도 이제 사서 한 제가 두세 달 전에 이 책 봤던 것 같아요. 두세 달, 세네 달 전에 한 3분의 2 정도 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마무리 봤는데 그래서 저도 책을 뭐 우리 스터디하거나 등등 해서 아무튼 뭐 최근에 아무튼 한 200권은 최소한 봤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 탑으로 꼽을 만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감탄했던 거는 이 깍두기처럼 잘 썰려 있는 어떤 그 분량 조절 내용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한 쉬운 설명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보통은 아는 게 많으면 자기가 아는 걸 막 이렇게 궁시렁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독자용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가공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그 책을 직접 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한데 이게 그 나는 쉽게 썼다고 생각해도 이게 여러 번 가공하지 않으면 뭐랄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훌륭한 깍두기 딱 그 분량도 딱 적절하게 썰려져 있어 이렇게 무슨 우리 깍두기 딱딱딱딱 이렇게 썰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편집자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이제 보게 되는데 편집자가 누군지 이렇게 확인하진 않았으나 이 사람을 찾아서 이제 우리 북치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박준 사장님한테. 아무튼 되게 훌륭한 편집자가 훌륭한지 이 저자가 혼자 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래서 이 뭐 그런 거고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우리 강 비서관님이 여쭤본 거는 이제 여기 시장 이제 산유국은 왜 석유의 상품화를 싫어했을까라는 말에는 상품화란 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선물 거래를 시작해서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경쟁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완전 경쟁에 가까워지면 완전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무한대에 가까운 공급자와 무한대에 가까운 수요자가 있는 걸 논리적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오펙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 담합 기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정의 자체가. 그래서 야 우리 $50에 낼 거냐, 뭐 100달러에 50달러에 팔 거냐, 60달러에 팔 거냐, 70달러에 팔 거냐, 100달러에 팔 건지를 그거에 맞춰서 양을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산하냐 감산하냐가 증산하면 100달러가 50달러 되는 거고 감산하면 50달러가 100달러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요자가 공급자가 소수일 때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공급자가 자기가 통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많아져 버리면 오펙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오펙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가격 결정자와 가격 수용자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거시경제학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에서 전 세계 GDP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한 1.5에서 2% 정도 돼요. 한 1.7% 정도 되는데 근데 미국은 23% 정도 되고 중국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GDP 한 40%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애취 하고 기침하면 전 세계가 이제 다 출렁출렁 거린 게 지금도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18%니까 미국 경제 한 7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도 지금 그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주지 마라, 뭐 주지 마라라고 이제 그걸 통제하니까 미국은 그런 제재하는 새끼들은 우리가 또 제재할 거야. 해가지고 네가 양자택일을 해. 그래서 아예 일본에 지금 적지 않은 기업들은 아예 중국과 미국을 양자택일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디커플링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알카에다 뭐 빈라덴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알카에다가 사우디 출신이고 뭐 어디 저기 뭐 수단을 갔다가 또 뭐 어디 저기 아프간을 갔다가 아프간에 또 저기 오르람인가 누군가 아무튼 아무른가 걔랑 원래 걔가 쫓아내려 그랬는데 이제 알카에다가 완전히 미디어 전을 공중전을 해가지고 그런 등등도 이제 좀 새로웠던 얘기고요. 그런 얘기 약간 자초지종을 알게 됐던 얘기였고 그리고 걸프전을 둘러싼 얘기도 이제 좀 뭐 그 사우디 이라크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뭐 쿠웨이트 이런 관계도 되게 재밌었던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금태환 정지가 이제 7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71년 이후에 이걸 이제 그 사우디가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 거. 이거를 저자는 왜 그런 표현을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페트로 달러라고 표현해요. 이런 방식을 페트로가 이제 석유 산업의 뭐 이런 뜻이고 약간 접두사 같은 거죠, 거의 페트로.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고 표현해서 이게 이제 실은 달러 패권 또는 이제 어떤 그 전 세계 달러의 어떤 그 기축 통화를 지키는 핵심 축 중에 하나가 이 석유라는 거를 특히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그거를 그리고 이때 원래 아람코가 미국이랑 사우디가 같이 만든 투자해서 같이 만들어서 만든 게 아람코인데 그걸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미국 지분을 다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코랑 뭐 기타 등등을 이제 그 주는 대가로 이제 그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만 석유를 결제하는 것.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페크의 가장 강력한 어떤 맹주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저걸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달러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만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오펙의 모든 나라는 지금 달러로 결제하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이렇게 막 암살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약간 자유민주주의 척하면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즘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위안화로도 석유를 결제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뭐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도 아니고 그런 것도 뭐 검토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페트로 위안이라고 표현해요. 약간 비슷한 맥락의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이제 국제 뉴스 같은 걸 보실 때 이제 페트로 위안 검색하면 있어요, 이 기사가. 근데 아직 그 사우디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야 미국 니네가 자꾸 우리한테 약간 좀 이렇게 그 약간 뭐 지랄하면 우리는 뭐 니네가 싫어하는 중국이랑도 거래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뉘앙스만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똑바로 해. 우리한테 뭐 너무 고압적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네 부하가 아니야 이 새끼야. 약간 이제 그런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이라크 사태로 이제 물가가 해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에 가서 좀 잘 좀 지내보자 이렇게 약간 싸바싸바하는 분위기로 최근 바뀌고 있죠. 그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서 언론인 살해한 것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 있었는데 그걸 좀 봉합한. 그래서 이제 뭐 죽이든 말든 괜찮으니까 아무튼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니 그 뭐 대한민국 언론인은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 9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양적 완화를 세게 그래서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는 건데 그 초저금리 때문에 셰일 산업이 뜨게 됐다. 왜냐면 이제 그 투자를 맘 놓고 이제 그 유가는 세계 거의 역대 최고고 유가는 역대 최고고 금리는 역대 최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이 어떤 인풋 대비 아웃풋의 메리트가 커지는 거죠. 투자비는 저렴해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 발굴하면 대박을 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세계사의 어떤 흐름, 세계사의 어떤 순서에서 그 저유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초저금리, 금융위기 초저금리, 그다음에 셰일 혁명 이게 이제 연결됐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거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뭐 이제 뭐랄까 집필하다가 봐서 그런지 이 사람이 석유공사 사람이거든요. 이쪽에 석유 전문가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금융 쪽이나 이런 건 잘 모르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지정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명성이 있는 어떤 기본서, 뭐 피터 자이안 책이라든가, 뭐 유발 하라리 책이라든가, 뭐 피케티 책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약간 유행을 했던 책, 유행을 한 책은 다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인용하는 거 보면. 근데 여기에 이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진 숨겨진 이유 아까 전에 이제 승은 씨가 그런 얘기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저기 이제 오늘 발제하셨던 수진 씨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기는 너무 약간 허당이에요, 허당.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진 이유는 결국 뭐 달러 때문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달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뭐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달러 때문인 거지. 그리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별 얘기가 아닌 얘기죠. 금융위기는 원래 금융위기만 전 세계로 퍼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도 전 세계로 퍼져요. 그래서 뭐 세상 만사가 원래 요즘은 다 전 세계로 퍼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왜 넣었을까 그러면 세계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금융위기 사건이었는데 뭔가 그게 없으면은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역사를 1900년대 초부터 뒤에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이제 승림 씨가 발표한 게 아프가니스탄에 시작한 게 80년대를 다루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수진 씨가 발제한 게 이제 90년대부터 다루고 있는데, 그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실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미국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지정학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내가 이 금융위기를 뭔가 얘기를 안 하면 뭔가 이렇게 허전한, 그래서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라고 이제 제가 아무튼 그 저자의 관점에서 그런 취지로 약간 우격다짐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아요. 뭔가 이렇게 석유랑 관련성도 현저하게 낮고 그냥 석유 때문이다라는 6글자를 뭔가 정확하게 뭐 늘려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깜빡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내용이 뭐 확 다가오지도 않고,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런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이게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뒤로 가면 밀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1부에 비하면 3, 4부는 좀 덜 재밌어요. 그러니까 3부까지는 밀도가 특히 괜찮은데 굉장히 집중해서 4부로 가면서 밀도 확 떨어지는 건데, 이건 이제 이것도 역시 저자 관점에서 이제 뭔가 책을 쓰려다 보니까. 지쳐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씨발 또 뭐 이만큼 남았냐면서 이제 지쳐서, 저도 지금 뭐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아무튼 다 그래서 쓰실 거죠, 책만 나와. 이제 다 썼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뭐랄까 이렇게 우리 봉준호 씨 표현대로 보이지 않는 2인치, 뭔가 2인치가 보이는 느낌이었다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기상입니다. 그럼 혹시 네. 원화로 달러를 계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원화로 달러로 원화로 석유를, 원유로 석유를.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 그럴 가능성은 없죠. 사우디에. 왜냐하면 네. 그 그럼 지금 달러가 어떤 기축통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할 수는 있으나 엄청 번거로워지는 거죠. 화폐라는 게 이제 교환, 뭐 저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많은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화로 결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원화를 걔네가 보관해야 되거든요. 원화 보관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사우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원화를 보관할 때 또 계속 어디다 환율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걔는 하나만 쓰는 게 좋죠. 하나 또는 아무튼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늘어나지 않는 걸로 갖는 게,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있으면 또 채권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 채권은 또 뭘로 사요? 근데 지금은 달러로 석유를 결제하고 그렇게 번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가지고 일종의 국채를 가지고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화폐는 뭐 인플레이션이 되면 나중에 화폐 가치는 저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뭐 자산 관리 관점에서도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한국이 요만한 면적에 그 정도 강대국이 돼 있으면 핵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정서상 반대했을 같은. 핵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GDP의 한 20% 정도를 갖는 중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는. 중국 역사에 껴야지 이게 되는 역사.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영원히 우리가 인구가 한 10억 가까이로 늘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마술, 또는 아니면 1인당 한 20억 달러 정도. 지금 3만 5천 달러인데 아니 20억 달러가 아니라 한 20만 달러에서 한 50만 달러 사이 정도 될 때. 모두가 BTS 연봉이니까. 그치. 모두가 BTS 연봉 높이는 삼성전자 월급으로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다지 가능하지 않은.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저 뒤로 좀 모이세요.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형님 뒤로 좀. 발제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비디오 잠깐만 켜주세요. 우리 오미정 쌤 비디오 잠깐 켜주시고 네.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좀 확인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는 김양희 교수님 특강입니다. 다음 주는 강의로 다시 돌아서 신청 코디에서 뵙겠습니다.